안녕하십니까. 거저 정성상 감독입니다. 정성상 감독의 일요일 대담. 오늘은 짱콜라, 차이나,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봤던 중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? 이런 것도 뭐 오늘 중요하지 않아요. 오늘은요,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죠. 왜 시진핑이를 우리 트럼프 성님이 북한하고 한 세트로 엮어서 연맥이려고 하는지,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트럼프 성님이래, 김정은이를 잡으면서, 그 김정은이는 피레미지, 피레미. 피레미를 딱 잡으면서 상호 같은 중국을 들어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자, 우리에게 중국이란 6.25 때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서 수많은 중공군이 내려왔죠. 중국인민 해방군. 그 중공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통일을 이루어냈을지도 모릅니다. 그 중공군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38선 이남으로 후퇴해야 했었습니다. 그 역사적인 사실 다 알죠. 자,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북핵은 오늘날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짤까다 까불고 아새끼고 딱 요 보십시오. 지금 요거 김정은이를 키운 것이 중국입니다. 북핵하고 김정은의 위상을 키운 건 중국이에요. 실은 여러분 1998년도부터 97년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있었던 그 고난의 행군, 북한에 그 고난의 행군에서 자그만치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한 200만이 죽고 100만 명 이상은 뭐 생방불명되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. 그 고난의 행군 때도 김정일이가 중국한테 좀 도와줘라. 안 도와줬어요. 중국이.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에도 중국은 도와주지 않고 싹 다 닦아도 기름은 좀 줬어요.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많은 북한 인민들이 중국을 나가서 장사를 해오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? 그 짱꼴라 새끼들 제품을 북한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는 중국제 제품을 떠리한 거거든. 떠리. 그거는 또 장사하게끔 만들어졌어요. 김정일이는 죽을 때 김정은이한테 유언이 있어요. 뭐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중국은 믿지 말아라. 그게 유언이에요. 북한에서는 미국은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그랬거든. 그만큼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은 항미 원조 보가위국의 그 기치 아래 함께 싸운, 일제 때부터 뭐 함께 싸우, 만주에서 김일성이가 함께 싸워가지고 오늘의 이런 그 뭐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?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트럼프 성님이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오늘도 외신이 하나 떴는데 딱 이런 말을 했어요. 외신에서는 중국이 협조할 거다. 북한에 그 가하는 유엔 제재에 제3자가 중국은 협조할 거다라고 했어요. 사실 협조도 했어요. 근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에 중국도 동참하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뭐 동참 안 하면 안 되지. 미국이 가만히 있나 중국한테.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, 이 무역전쟁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건 여러분 그 티벳, 그 위구르, 그 중국 위에 있는 중국의 아시죠? 저 딜라이 라마라고
종교 지도자 티벳에 그분이 지금 거의 미국에 망명하다시피 하고 가 있죠. 그리고 여러분 유구르 신장지구 티벳 지구의 그 승려님들이 스님들이지 독립을 원하면서 산화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. 항거하는 거거든. 중국은 시한폭탄과 같은 게 뭐냐면 구소련처럼 각 민족별로 붕괴되는 걸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 시진핑 지도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. 그런데 중국이 분열될 수 있는 요소들은 각각 요소에 다 보이고 있어요. 그게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중국이 우리처럼 SNS, 트윗이나 페이스북은 다 차단하고 웨이보 자기네 나름대로 소셜이 있잖아요.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여행은 또 허용했거든.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모르고 있다가 외국 나가보면 생각이 틀려지거든. 그 외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중국식 사회주의는 이 자본주의 기본적인 건 틀리구나. 그것들을 많이 인식을 해야 다 하고 있는 거예요, 그거는. 자,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든 내분을 막으려고 폭탄과 같은 위구르 신장 티벳 이 지역에는 대규모 공권력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. 거두절미하고 중국이 시한폭탄과 같은 이 민족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? 민족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되는 그 붕괴를 막으려고 중국 지도부는 온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이 지원을 하면서 언제 유엔의 말을 들었나요? 안 들었습니다. 육자회담에서 실은 미국, 일본, 한국 이 세 나라는 그러니까 들러리 역할을 한 거예요. 들러리. 북한, 중국, 러시아도 약간 중립적이었어요. 북한하고 중국이 짜고 치고 육자회담을 무력화시킨 거와 마찬가지거든. 왜? 대놓고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화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 육자회담 안에 오늘의 북핵이 완성이 된 건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왜 시진핑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한 세트로 보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뭐냐? 여러분, 자, 가깝게는 작년도, 대작년도 우리 청와대, KBS, 농협, 우리 국가기관들 북한이 해킹했죠. 이 북한의 해커는 한국만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백악관, CIA, FBI, 국방부도 과감하게 해킹을 했어요. 이 북한의 해커의 그 조직은 미국도 인정을 하는 상당히 전문화된 조직입니다. 왜? 북한의 해커 양성은 이제 8살 인민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. 똑똑한 영재들을 북한은 뽑아서 인민학교 때, 초등학교 때죠. 뽑아가지고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요 사이에 이제 북한은 고등중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 영재학교를 보내요. 이제 그게 금성학원, 금성 제2학원이라는 데입니다. 금성 제2학원에서 얘네들은 C 언어를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 핵 전문가와 해커 전문가로 고등학생 때 이미 완성이 돼요. 그래서 고등학교 한 3학년, 그러니까 한 16살쯤, 16살쯤 되면은 김일성 종합대학 이 전산 프로그램 교재로 공부를 해요, 또. 하고 평양 전자계산기 대학이 있어요. 평양 전자계산기 대학에 있는 대학 교재로 배웁니다. 근데 그것도 해커 프로그램을
프로그램을 공부를 또 이제 러시아 것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거기에 충성도가 또 높은 해커들은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하는 혁명가 유자네들만 가는 거기서도 또 핵심 해커들을 키웁니다. 그래서 미림대학, 그다음에 이제 뭐 강건 군사종합대학 벌써 20살에 소위 중위를 딱 달고 해커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젊은 장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이 해커 부대 안에서는.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술정찰국 전문 해커만 3,000명이 넘습니다. 여기까지 올 수도 않은 거죠. 그런데 그 3,000명의 해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까? 한국에 댓글 공작하던 북계 사이버 전사들, 우리 해킹을 했던, 디더스 공격을 했던 그 해커들의 활동지가 다 중국입니다. 중국. 혹은 제3국. 주요 IP는 다 중국이었던 건 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분, 그건 김정일 때도 했어요. 김정일 때도 평양하고 그 중국, 그게 웨이하이인가? 그 상하이 그 라인하고 평양하고 중국하고 광 케이블 매설이 됐거든. 북한 내부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평양을 통해서 신의주를 통해서 동북 삼성을 통해서 심양까지만 길게는 뭐 저기 뭐 베이징까지도 갔다 그러지만 그걸 광 케이블 공사를 했거든.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해킹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북한의 문제는 북한 자체의 그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좀 부족해요. 북한 자체가. 그러다 보니 다 중국에서 대부분 제3국 동남아 이런 데서 해커들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. 그건 팩트입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핵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은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. 특히나 이 북한의 사이버전은 중국 인민해방군 하나의 사이버 부대하고 협조했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서로 중화인민공화국, 그러니까 중공군하고 북한군 해커 부대하고 서로 협공을 해서 전략을 키워갔어요. 그래서 이 중국의 해커들도 이 북한 그 정보전사, 사이버 해커들한테 한 수 배웠다는 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 탈북자들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합니다.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. 그런데 얼마나 많은 탈북자분들이 중국 공안하고 중국에 나온 인민보안성 안전부 새끼들하고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? 중국에서 체포돼서 북한에 돌려보낸 탈북자들 지금 하도 많으니까 뭐 단련돼 보내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나 노동 단련대. 무조건 인권의 사각지대지 거기는. 자, 우리가 동북 삼성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기를 좀 잘 볼 것 같으면 연변이나 동북 삼성에 있는 조선족 기관들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핵심 중에 핵심이 대부분 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유학한 사람들이에요.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동북 삼성은 북한의 전진기지고 북한 대남 전략에 또 혹은 사이버 부대 활동에 그 연길에 있는 그 백산 호텔 자체가 북한에서 운영을 했거든. 여러분 지금 중국이 닥친 문제 중에 내부 분쟁 또 혹은 미국과의 경제적 마찰, 무역전쟁 이것만 문제겠나? 뭐 중국 인권은 다 알고 있죠. 어떤지. 공공연히 거기는 뭐 총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나라고
그리고 위구르 신장 지역에 있는 그 독립을 원하는 민족들의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? 쓸어버리잖아요, 중국이. 이제 대북 외교,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에 중국이 도울 여지가 있다라는 외신이 나왔잖아요. 지금 시진핑은 조금 있으면 이 미국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. 여러분,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력이 비교가 되겠습니까? 항공모함도 없고 야오닝 러시아 거 고철 갖다가 만든 거거든. 잽이 안 되죠.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진핑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이 북핵이라고 하는 그 이유와 미국에 도발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가지고 미국은 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,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북한하고의 중국과의 커넥션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, 문재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 이제 미국 간다고 그러죠?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른 거지. 어이, 미스터 문, 너 자꾸 똘마니들 보내가지고 개성공단, 금강산 관광, 제재 해제, 자꾸 김정은이 똘마니 하지 말, 똘마니처럼 밑에 사람들 보내지 말고 너 들어와. 한마디로 부른 거야, 이게. 쉽게 말하면 굴욕이지. 야, 문, 일로 와봐. 너 일로 와봐. 그거지. 응? 표현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연목인 거거든. 지금 연목이고 있는 거거든. 그 전에 지금 외교 안보 관료들이 갔다가 얼마나 퇴짜를 맞고 왔습니까?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중국몽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.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추구하는 이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북방 정책의 완성? No. 그건 아니지. 그런 이 문재인과 시진핑 혹은 러시아, 그러니까 문재인, 시진핑, 김정은의 이 삼각관계 카테고리를 딱 인식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입니다. 아주 기분 좋지 않아요?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번에 김구 대규모 행사 그것도 캔슬하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? 똥줄이 탔지, 문재인 똥줄이 탔어요. 탈북자들의 인권의 사각지대, 중국 조선 쪽 그 현실, 북한 사이버 전사들의 투쟁 그 활동의 주무대 중국,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중국의 경제 자체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. 여러분, 중국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? 저는 무너질 것 같은데.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. 우리 그 촛불 시위에 왜 그렇게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나왔을까요? 그거 다 당시에 그 촛불 시위할 때 보안과 형사들 이야기, 증언, 진짜. 중국이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. 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지금 문재인 정부나 관료들이 왜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꿍짝꿍짝 하는지 좀 알겠죠? 핵심은 천조국 미국입니다. 그걸 미국 깨달았던 거예요. 이제 미국은 이제 문재인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 보십시오. 문재인이 미국 가가지고. 그러면 어떤 역학적 구도로 봐야 되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해요. 대한민국은. 이렇게 한미동맹이 거덜이 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해 본 적이 없어요. 대한민국은.
지금 우리는 이 좌파 정권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. 한미동맹의 이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 한 미국은 자기네 이성만 딱 챙기고, 물론 북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참수는 하겠죠. 전략적인 절대적인 악이니까 그게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트럼프가 보는 시진핑과 문재인, 김정은 이 주제로 좀 심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열공.